1타 강사 복수엠의 2024년 제37회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봤으면 좋겠는 영상을 하나 짧게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년도 37회 국가고시는 2023년 12월 14일 토요일 날 시행이 될 거고요. 녹화는 12월 26일 기준으로 354일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있을 때 많은 것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 나름대로 일정을 한번 짜보았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국가고시는 24년 12월 14일 토요일 날, 물론 이 일정은 현재 패턴으로 정해진 걸로만 봤던 거고요. 물론 중간에 조금의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에는 계속 이런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정이 맞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년 1월 1일이 되면 348일이 남습니다. 348일이 남아서 지금부터 이제 준비하셔가지고 여유있게 시간이 아직 많이 있다 생각하시고 여유있게 준비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월 18일 설이 지나고 나서 이제 수험생분들 재학생이라면 개강을 준비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D-300일이 깨지게 됩니다. 300일이 깨지게 되고 여러분들은 300대가 깨진 상태에서 개강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겠죠. 그리고 이제 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기말고사를 맞이하는 5월 말쯤 5월 28일 정도가 되면 D-200일이 되죠.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긴장감을 느끼셔야 되는 시기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학을 잘 보내고 개강하고 나면 2학기 개강하고 나면 보통 2학기 개강이 8월 마지막 주에서 9월 1일 정도니까 2학기 개강을 하고 나면 9월 5일 날이 D-100일입니다. 이제 100일이 깨지게 되죠. 그러면 보통 이렇게 되면 9월 한 10일부터 한 15일 사이 정도에 이제 응시 원서를 접수하죠. 응시 원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접수. 이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본인이 이제 시험을 치는구나, 내가 수험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시간 타임테이블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00일, 200일, 100일은 이런 시기에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 시기에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지, 물론 제가 정하는 것이 모두가 다 정답은 아닐 수 있고요. 제가 그동안 많은 분들 수업도 해보고 공부하는 걸 지켜봤을 때 이렇게 하면 더 좋더라라는 걸로 제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D-이제 300일 1월 1일부터 시작해도 상관없고요. D-300일쯤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안경강화, 안과학은 이제 이거는 교재 읽기를 말하는 겁니다. 교재를 여러분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재라고 하면 안경과학 책은 두꺼운 대학서림 또는 현문사에서 나와있던 성풍주 저자의 책을 읽어주시면 좋고요. 물론 얘는 이론 파트와 실기 파트만 읽어주시면 되고요. 부록은 제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모두 다 알면 훨씬 좋죠. 하지만 바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 조금씩 이해되는 부분은 체크해놓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체크하고 이해되는 부분 넘어가셔도 되니까 많이 읽어보셔야 되고요. 책의 문장이 익숙해지면 나중에 문제 풀 때 굉장히 유리해요. 그 단어들이 다 그 문장들이 그대로 쓰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은 사람과 많이 읽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문제를 풀어보면 실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보는 걸 추천드리고, 안과학은 여러 가지 회사에서 책이 나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조각에서 나온 안과학이라는 책 이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이 책이 좀 두껍기도 하고 가격적으로는 비싸기도 하지만 이 책을 보게 되면
기본적인 질환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 알 수 있고 기본적인 해부학 생리학에 대한 내용들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 이 책을 꾸준하게 읽어주면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또는 2학년 때 배웠을 해부학, 생리학 그리고 질환 과목까지 다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있을 때 안경과학과 안과학 책은 꼭 차분하게 한 번이 아니고요. 몇 번, 최소 5번 정도는 읽어주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기 파트를 대비해서 실기 파트에 관련된 그림도 많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동포로부터 형태도 많이 눈에 익혀 놓으셔야 되고 기계별 명칭 이거 어떻게 얘가 뭐에 쓰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실제 문제 풀을 때 뭐 크롭 실린더라고 했을 때 이게 어디에 있고 루페라고 했을 때 이게 뭐고 로터리 프리즘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에 있고 뭐 하는 건지 이런 게 생각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 특히나 재학생 분들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자동 안경 가면 대부분 자동을 쓰겠지만 국시에서는 자동보다 아직까지는 수동이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눈에 익혀 놓는 것을 하셔야 합니다. 임상 가서 안 쓸 텐데 왜 해야 되냐가 아니고요. 여러분은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동부터 베이스가 돼 있으면 자동은 더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두시고 그다음에 시표 모양을 보고 어떤 검사를 하는 건지 이런 것들까지 다 알 수 있게 딱딱딱 답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시간이 있을 때 정리하시면 2학기 때 공부할 때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을 때 이런 과목들을 좀 봐두시고 책을 최대한 읽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200일 정도가 남았을 때는 이제 여기부터 이제 방학이 되죠. 여름 방학 기간 중으로 해서 광학 삼형제에 대한 정리를 여러분들이 최대한 하셔야 됩니다. 기하 강화, 물리 강화, 그리고 안경 강화 앞에 같이 해왔을 거니까 기하 물리 강화에 대한 내용 정리도 여기서 마무리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공식이 바로바로 기억이 안 나더라도 정리해놓은 노트만 보고 본인이 오답풀이를 바로바로 할 수 있게 이런 정도 수준으로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암기 과목이 되는 안경 재료학 파트 큰 틀에서 너무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큰 틀에서는 정리가 여러분들만의 노트 정리가 돼 있어야지만 나중에 문제 푸는데 한 20문제 정도 되거든요. 얘가 이제 1교시 10문제, 3교시 10문제 이렇게 해서 총 20문제인데 20문제니까 생각보다 외워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모의고사 치다 보면 정신없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빠르게 마스터해 놓으면 공부할 양이 매우 줄어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콘택트 렌즈요. 콘택트 렌즈는 3학년 과정 중에 또는 4학년 과정 중에도 배우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다 진도가 안 나갈 수도 있겠지만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노트 정리를 꼭 해 놓으셔야 됩니다. 노트 정리를 꼭 하시고 파트별 정리도 꼭 하셔야 되고요. 파트별로 정리. 소프트면 소프트, 하드면 하드, 피팅 파트면 피팅, 이런 식으로 재질이면 재질, 제조법이면 제조법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파트를 정해서 딱 눈에 한번 눈에 딱 띌 수 있게 본인이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게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조금씩 이제 오답 노트에 대한 영상을 올리면서 제 나름대로의 방법들도 보여드리겠지만 본인들의 방법 또는 학교에서 추천하는 방법, 교수님들이 추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을 테니 그런 것들 보고 본인한테 제일 잘 맞는 방법을 찾아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방학을 지나서 개강하고 나면 이제는 의료 법규를 이제 정리하셔야 되고요. 보통 법규는 3학년 1학기 때 또는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이때 정리하시면 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기사법, 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먼저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의료법 부분을 보시면 돼요. 물론 올해처럼 의료법에 좀 세분화적인 문제들이 많아서 어렵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의료법은 그래도 8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부분부터 범위가 좀 작은 부분부터 확실하게 해놓으면 기본적으로 10문제에서 12문제를 베이스로 깔고 가기 때문에 훨씬 꽈락에 대한 위험 부담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부터 먼저 완벽하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의료법에서는 핵심이 되는 부분들부터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너무 숫자 하나하나에는 외울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구분해서 공부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2학기 되면 모의고사를 반복적으로 칠 거고, 혹시나 뭐 재학생이거나 재수생이거나 그다음에 직장인반 분들이라서 학교를 자주 못 가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기출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고, 모의고사 올해 게 꼭 아니더라도 작년 거라도 최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면서 경험을 쌓으면 국시 시험 칠 때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시험 치고 나서 오답 노트를 활용할 수 있게 본인만의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물론 안 해도 다 알면 안 해도 되죠. 하지만 할 때마다 책을 찾아보고 이러기에는 너무 번거롭고 귀찮고 책이 또 다 들고 다닐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반복적으로 잘 안 외워지고 실수하고 이런 문제 중요한데 내가 많이 틀리더라, 이런 문제들은 꼭 오답노트를 해 주시는 게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좀 더 편해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준비하시다 보면 12월 14일 날 시험 칠 때 좀 편해지게 편한 마음으로 시험을 칠 수 있게 될 거고, 시험 치고 나서 모두가 웃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걸 말씀드리면, 저는 시간이 있을 때 개념 공부를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1학기 때 개념을 확실하게 무조건 암기가 아니고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되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확실하게 좀 시간을 쓰더라도 개념부터 잡아놓으면 초반에는 하기 싫고 귀찮다고 하더라도 이게 쌓이면 2학기 때 모의고사 풀면서 정리할 때 확실하게 자기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개념부터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그리고 1학기 일정 중에는 교재를 최대한 많이 읽어보는 거, 눈에 읽히라는 소리입니다. 눈에 글자들이 좀 익숙해질 수 있게 해놓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실기 과목을 대비해서 기계 작동, 기계 모양, 기계 이름, 버튼의 이름, 얘가 하는 역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계별로 세팅법, 이런 것들, 사용시표 이름, 이런 것들을 다 시간 있을 때 조금 해놓는 게 좋습니다. 올해도 이제 그림 문제는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이런 경험이 없으면 그림으로 나왔을 때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있을 때 해두신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그리고 문제를 읽으면서 핵심 키워드를 찾아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문제만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시간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제시할 때 딱 이 단어만 읽으면 답이 나오더라.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것도, 그러려면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고요. 책을 또 많이 읽어봐야 된다라는 거. 이것도 연습되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풀이할 때 해설은 참고만 하시고요. 절대 해설을 외우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이제 고등학교 수능 담당하는 프로에서 해설 보고 공부하는 건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악이다라고 이제 얘기가들 많이 나오는데, 저도 그 생각은 공감하거든요. 해설 보고 하면 그때는 알 것 같지만 이걸 실제 문제로 조금만 유형을 바꿔놓으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설은 참고만 하시되 절대 외우시면 안 되고요. 웬만하면 본인의 오답노트와 본인의 가진 책을 찾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훨씬 더 앞뒤 개념까지 다 알 수 있어서, 맥락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책을 찾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때 모의고사 풀이하면서 이 내용이 어디 있는지, 어느 책을 찾아야 되고 어느 파트를 봐야 되는지를 알려면 1학기 때 책을 많이 읽으신 분이라면 이 부분이 쉬울 것이고요. 1학기 때 많이 읽지 않으면
이 부분은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느 과목에 어떤 책에 어떤 파트를 봐야 되는지 모르는데 언제 찾고 있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뺏기니까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책을 읽은 사람들과 안 읽은 사람들의 차이는 거기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한 거고요. 그리고 재수생 또는 직장인 분들이라면 절대 방심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뭐 한 두 문제로 안타깝게 떨어졌다 이런 분들은 내년에 한 몇 점만 보완하면 되니까 요것만 하면 되겠지 싶어서 상반기 동안 거의 다 공부를 안 하고 편하게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본인들이 까먹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까먹은 거에 대한 것을 방심하지 말고 간과하지 말고 조금씩 시간 있을 때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이 1년을 다 하고 있는지 이 과정을 또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본인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직장인 분들도 마찬가지로 학교 찾아가거나 아니면 안경원 가서 기계를 보거나 아니면 뭐 모여서 스터디를 하거나 등등의 방법으로 1년 안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지금 올해 국시처럼 경향이 바뀌어서 간다고 했을 때는 직장인분들이나 재수생분들이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합격률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마무리 하셔야 되고요. 38회부터는 컴퓨터로 시험 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더 합격률이 변화될 수 있으니까 올해 마무리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절대 방심하지 말고 기본부터 제대로 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결국 개념 공부 기본부터 해야 되고 기본 베이스를 잘 다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요거만 잘해도 충분히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시간이 있을 때 차분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직 남은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하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37회 국가고시를 준비하면서 저와 함께 복생과 함께 안경사 국가고시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카카오톡 오픈톡방도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은 분들이 많아서 설명도 잘 해주실 거고 경험도 알려주실 거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추천해 주시면 저는 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감사합니다.